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24년이 된 NAFTA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3국의 교역협정인데 당연히 이 세 나라의 국가경제 그리고 고용 또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시부터 이 NAFTA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미국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이어서 재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겠다 하고 벼르던 문제입니다. 어제 그는 멕시코 대통령과 서로 협상 성공을 축하하는 전화 통화 장면을 기자들에게 공개까지 했습니다마는 아직 재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당사자인 캐나다가 아직 새 협상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참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과 멕시코에서도 의회에서 인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선 멕시코와 협상을 먼저 하고 캐나다에게 압력을 넣어서 여기에 동참하도록 할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 결과는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상의 가장 큰 교역권인 NAFTA의 재협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각국의 이해관계는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NAFTA가 성립된 것이 1994년이니까 24년이 됐습니다. 그때보다 산업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진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산업이 눈부시게 발달해왔고 이 지적 산업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 사반세기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부터 이 NAFTA를 비롯해서 각종 교역 협상이라든가 환경 협상 또 핵 협정 이런 것을 모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하자 이런 기치를 내걸고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는 NAFTA를 bad joke이라고까지 비난을 했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로 미국의 기업이 죽고 제조업이 사라지고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지론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협상을 한다는 것인데 그는 어제 이 협상에 새로운 이름까지 명명을 했습니다. NAFTA의 개정판이 아니고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이다. 새로운 교육협정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나중에 캐나다가 참여를 하면은 그때는 또 다시 바꾸자 그런 태도입니다. 이 주요 협약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자동차 교역의 경우에 자동차 부품의 미국 또는 멕시코 국내 생산 부분을 지금 62.5%인데 이것을 75%까지 더 늘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만이 면세로 교역이 가능하게 하자 하는 내용인데 그 효과는 국내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제조업이라든가 근로자 고용을 늘릴 수 있다 하는 보관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자동차의 제조업이 그 원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동차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 $16까지 올린다 하는 보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보호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의 근로자들은 지금 시간당 평균 한 $22를 받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근로자들은 한 $3.50 정도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근로자의 보호에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지적 산업권이라든가 환경보호의 의무라든가 근로자 보호라든가 이런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의 제조업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협정국의 임금과 고용을 망치는 일을 막는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와의 협상 1단계 마감 후에 이를 큰 성취로 여기고 PR 전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무 고위급 관계자들은
이 협상을 원칙적이고 예비적인 합의, 이 정도로 의미를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캐나다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는 이번 주 중에 실무급 협상 대표들을 파견해서 협상에 나서지만은 아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만일 캐나다가 빠지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NAFTA의 개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자 사이의 협정인데 미국과 멕시코 2자 협상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협상은 대부분 해당 국가의 의회 인준 사항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모두 의회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조심스러운 환영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캐나다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하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당국들의 정치 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미국은 11월 선거가 있습니다. 인준 과정 중에 의회가 도중에 바뀔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또 멕시코는 대통령이 바뀝니다. 금년도 12월 1일부로 앙드레 매뉴엘 로페즈 오브라도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잘 안 되면은 NAFTA를 완전히 탈퇴한다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의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것을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감정적인 앙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와는 이민 문제로 불화가 아주 극심한 상태고 작년 초에 피뇨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악화가 됐었습니다. 또 멕시코 장벽 문제는 멕시코 전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한 사항입니다. 또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G7 회담에서 피차 간의 모욕과 신경전을 벌인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멕시코의 대통령은 자존심이 상한 상태지만은 그러나 국가 경제가 달려 있으니까 미국과 열심히 협상을 벌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차기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은 새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북미주 무역 협상을 놓고 그 의미와 정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새 협정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Modernizing NAFTA, NAFTA의 현대화, 또 한쪽에서는 Update to the 24 years old NAFTA, 낡은 NAFTA 협상의 최신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 협정이 NAFTA의 완전 철폐라든가 신규 협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개정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의회라든가 새로운 정권도 이런 기조 위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안을 90일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회가 이것은 이제 11월 선거 전에 인준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인준을 못하고 또 만일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협정안 개정을 크게 탐탁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8월 28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11월 중간선거 전 재획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가 공화당이 유리한 위헌적 게리맨더링이라고 판결하며 11월 중간선거 전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을 의미합니다. 재판관들은 이미 올해 선거구가 획정되긴 했지만
이미 2번이나 위헌 판결이 난 노스캐롤라이나 선거구로 중간선거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했다가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뒤늦게 예를 갖춘 공식 성명을 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맥케인 상원 의원에 대해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한 맥케인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존경의 뜻으로 맥케인이 안장되는 날까지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케인 의원의 장례 절차는 내일 애리조나주 의회에서 열리는 조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가량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맥케인 의원의 사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사흘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멕시코와의 무역협상 타결을 언급하면서 북미 무역협정을 끝내고 멕시코와 협상을 체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에 방금 서명했다며 우리는 나프타란 이름을 없애버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다자협정을 반대하고 미국이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양자협정을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1차적인 지원 대책으로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자금을 방출키로 했습니다. 농무부는 어제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7종 농산물 분야에 47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장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부당한 탈기시되고 있는 특정 농산물을 12억 달러어치 구매하며 중국 이외의 대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중 6.5인치와 6.1인치, 5.8인치 스크린을 지닌 새로운 아이폰 3종을 출시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6.5인치짜리 아이폰은 이제까지 나온 아이폰 모델 중 가장 큰 스크린을 지닌 제품입니다. 5.8인치짜리 새 제품은 기존 아이폰 X와 똑같은 크기입니다. 언론은 어제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모델 3종과 안면 인식 기능을 추가한 11인치, 12.9인치 크기의 아이패드 프로스를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든 NFL 19 비디오 게임 대회 총격용이자 데이비드 캐츠는 전년도 관련 대회 우승 경력으로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조용한 외톨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캐츠는 지난해 2월 버팔로 빌즈 매든 17 대회에서 우승한 전력이 있는 실력자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지만 보통 게이머들과는 달리 외톨이였다는 전언입니다. 경찰은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동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틀빌리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슬립오버를 하던 어린이들인데 화상을 입은 14살 어린이가 어제 병원에서 사망해 사망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화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건물 뒤쪽 포치에서 불꽃놀이용 화약과 담배 등을 발견했습니다. 렉슈어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공사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몰로 스트리트과 그랜드 애비뉴 사이의 노면 공사인데 이 구간의 하루 통과 차량 수가 약 11만 대입니다. 도로 공사는 노스 애비뉴 부근 라셀 드라이브에 있는 다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윌로브룩에 있는 한 공장의 오염된 공기 배출로 인근 주민들이 암 유발 가능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EPA의 조사에 따르면 이 공장의 오염 공기 배출량이 규정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의료기구 제조 화사인데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과거에 소유했던 공장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소식 있다가 주춤하겠고
다시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91도, 밤 최저 72도. 내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 소식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9도. 목요일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60도. 금요일 대체로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밤사이 비 또는 던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71도입니다.